기말과제에 경영학 석박사 논문 아무거나 한 가지 읽고 요약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정보 수요일까지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선정 자기가 고른 논문 정보를 입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언제 발표하겠다까지 계획까지 다 발표 여기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 양식을 이용해서. 자, 논문은 오래된 논문 쓰지 말고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2023년도 이후에 논문 발표한 논문만 가능합니다. 발표 자료 제출은 27일까지 전부 다 제출합니다. 수업 포털, 과제 게시판, 수업 포털 알죠? 알아요? 소희비요? 수업 포털? 네, 거기 과제 게시판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발표는 5월 28일, 6월 4일, 6월 11일 중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발표를 합니다. 원하는 사람 일찍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원하는 사람 일찍 오고 싶으시면 5월 28일 날 하시면 돼요. 발표 시간은 12분 이내에 발표하고 질의응답 5분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또는 그에 준하는 파일 형태로 작성하면 되고 파워포인트 기준으로 했을 때 10장에서 15장, 슬라이드 10장에서 15장 정도 발표하시면 되고요. 평가 기준 자료 작성 수준이 50%, 발표 50% 되겠습니다. 기본 제때에 제가 말씀드린 거에 맞춰서 제출을 하면 기본 40점 먹습니다. 자료도 40, 발표도 무조건 하면 40점 먹습니다. 추가 10점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동료들이 서로 상호 평가를 할 거예요. 서로 동료 평가를 할 겁니다. 동료 평가 전체 평균 점수를 가지고 추가 점수를 드릴 겁니다. 자, 발표 마감 시간 이후에 제출하시면 이전까지는 없으시겠죠. 이후 제출하시면은 일단 20% 깎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40점에 20%가 깎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최소 기준인 10장에 20% 미달하면 예를 들어 8장을 작성한 경우 20% 깎입니다. 최소 10장은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발표 자료 목차는 표지 1장, 목차 1장, 나머지 내용 이렇게 구성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논문을 발표할지 정해서 5월 14일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 양식으로 제출을 하셔야 돼요. 발표 일자와 발표 분야, 논문을 쓴 사람, 내가 고른 논문의 작성자, 논문이 발표된 연도, 논문의 제목 이렇게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어떤 논문을 발표할 건지 자, 오늘은 인적 자원 관리와 AI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관리와 AI, 오늘 인적 자원 계획, 활용, 개발, 그리고 AI와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무엇이 원천이 되느냐, 경쟁의 원천이 되느냐, 결국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지요.
아무리 인공지능 시대가 됐다 하더라도 사람의 맨파워가 없이는 네,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뭘 만들 수도 없죠. 자,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인적 자원 관리하면 예전에는 HRM만 위주로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적 자원 관리 자체가 Human Resource Management라고 해서 자, 그걸 이제 쪼개면 요즘 이제 HRM, HRD 이렇게 해서 관리와 개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교재는 HRP 그래서 인적 자원 계획, 다음 인적 자원 활용, HRU, Utilization, HRD, 인적 자원 개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인적 자원 관리는 현재 및 장래의 기업에서 필요한 조직, 기능을 설계하고 조직에서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예측해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직 내 외부의 인적 자원을 수급, 배치, 정리하는 기능이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내부의 인력을 다른 부서로 부서 배치를 한다든지, 그죠? 재배치를 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외부의 인적 자원을 스카우트 한다든지, 채용을 한다든지, 그죠? 해야 되는 거죠. 네, 어서 오세요. 안 바르신가? 예. 네, 앉으세요. 자, 인적 자원 계획 단계에서 조직 차원에서 모든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 지식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도록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냐, 어떤 분야에 얼마나 필요한가를 계획하는 게 인적 자원 계획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로 인공지능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 네, 인공지능 역량을 다루는 역량이 있는 사람을 빨리 조기에 많이 확보하려는 노력들이 있지요. 네. 자, 그럼 이제 인적자원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직무 분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법에 의해 어떤 곳에서 수행하려고 하느냐 예, 그리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능력, 요건을 파악하는 절차다. 이게 이제 어, 역량이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하면 역량은 기본적으로 지식, 기술, 예, 태도, 예,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 여하튼 지식, 기술, 태도를 보통 역량으로 역량의 하위 구성 요소는 지식, 기술, 태도다. 스킬, knowledge, 그리고 attitude. 자, 직무 분석의 목적은 일할 사람을 모집하고 선발하고 배치를 하기 위한 정보를 얻는 데 있다. 두 번째, 임금 관리, 승진 관리를 위한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료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직무 분석을 한 결과물이 뭐가 나오느냐?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 기술서는 어떤 직무가 갖는 특성, 내용, 그리고 수행한 방법,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 일이 전체적으로 어떤 일인가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여기서 기술은 테크닉이 아니고 쓴다, 표현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describe, description을 얘기하는 겁니다.
직무 명세는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 최소한 이 정도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무 분석을 통해서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가 나와야 제대로 사람을 뽑을 수가 있다. 이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NCS라는 것을 운영을 해요.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그래가지고 국가 직무 역량 기준 스탠다드 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런 직무 기술서나 직무 명세서 이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비슷한 걸 찾아가지고 자기 회사에 또는 자신이 하는 일에 맞게 수정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직무평가. 직무 분석에서 의해서 얻어진 직무기술서, 직무명세서를 바탕으로 직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서로 다른 직무가 조직에서 갖게 되는 상대적 가치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모집, 사람 뽑는 거죠. 네, 크게 내부 모집과 외부 모집이 있습니다. 내부 모집은 회사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뽑아오는 거예요. 외부 모집은 외부에서 채용을 하는 거죠. 자, 선발. 자, 지원자 중에서 필요로 하는 자질을 갖춘 사람을 뽑는 과정. 이걸 선발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발. 네, 뽑는다. 네, 사람을 뽑는다. 네. 자, 절차는 모집 공고를 내고 지원서 작성하고 서류 전형을 거쳐서 직무 적성 검사, 면접, 신체 검사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채용을 합니다. 물론 신체 검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자기 그 신체 검사한 그런 기록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서류 전형을 기본적으로 다 하죠. 요즘은 이제 예,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 이력서 제출을 합니다. 취직을 하려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취직을 하던 또는 우즈벡 가서 취직을 하던 이걸 잘 준비해놔야죠.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 자, 인적자원 활용. 첫 번째는 인력을 배치하는 거죠. 이제 뽑았어요. 뽑은 다음에 이제 어느 부서에 배치를 할 것인가, 그죠?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인사고과 이거는 뭐냐면 얼마나 일을 잘 하는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적 그리고 능력, 태도를 평가합니다. 네, 뭐를 평가한다고요? 업적, 능력, 태도. 업적은 뭘 얼마나 했나, 일을 얼마나 잘했나 하는 거예요. 능력,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나, 어,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태도,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일하는가, 그죠? 네. 지금 우리 수업 태도가, 출석 태도가 조금 미흡한 분들은 조금 더 분발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인사고과를 하는데 서열법은 뭐냐면 줄 세우는 거예요. 1등부터 꼴등까지. 서열법, 대조리스트법 이렇게 서로서로 대조해 보는 겁니다. 그 평가 척도를 만들어서 5점 만점에 몇 점, 10점 만점에 몇 점 이런 식으로 평가 척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서열법을 되게 쉽게 얘기하자면 얘가 좀 더 키가 큰가? 얘가 좀 더 키가 큰가? 얘가 얘보다 키가 크네. 자리 바꿔.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자꾸 바꿔가지고 제일 키 큰 사람부터 제일 키가 작은 사람까지 이렇게 줄을 세우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예. 자, 임금 관리. 임금은 요즘 이제 연봉제 알아요? 연봉제? 그리고 월급제 알아요? 월급? 월급은 알아요?
주급은 알아요, 주급? 예, 주급은 뭐예요? 들어올 수 있는, 주급은 매주 돈을 받는 게 주급이에요, 주급. 네. 매주 주는, 그렇죠. 월급은 매월, monthly, 매월 받는 돈이 월급이에요. 예. 혹시 월급이나 급여를, 급여에는 주급도 급여고, 월급도 급여고, 연봉도 급여고, 보너스도 급여예요. 아시겠죠? 급여라는 것에 안에 그 기본급과 인센티브, 보너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각종 수당이라는 말도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일을 좀 더 많이 했다. 그러면 이제 잔업수당. 밤에 일을 했다. 그러면 돈을 조금 더 얹어줘요. 야간수당. 휴일에 나와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돈을 조금 더 줘요. 휴일수당.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것이 급여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일한 것만큼 돈을 받는 거는 모두 다 급여다. 급여 종류 중에 기본급이 있고, 기본급에는 주급 형태로 매주 주는 경우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월급이라고 해서 매월 주는 형태가 있고, 그죠? 근데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1년에 얼마로, 예를 들어 1년에 4천만 원 이렇게 정했으면 그거를 매월 쪼개서 나눠서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금, 상여금, 성과급, 이익분배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급여가 또 다른 말로는 임금이라고도 많이 또 표현을 합니다. 예. 자,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경영자가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임금 관리를 하는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사람 뽑으려면 돈을 많이 줘야 될 거야. 그죠? 그게 뭐냐면, 필요로 하는 유능한 직원을 확보하려면, 연봉을 이 정도 줘야 되겠다. 이런 것을 생각하죠? 그래서 임금 관리의 목표 중에 하나가 능력 있는 직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두 번째, 채용된 직원을 계속 머물러 있게 하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붙잡아 두려고 그러는 거죠. 다른 데에서 월급을 더 준다 그러면 갈 수가 있으니까, 다른 데 갈 수가 있으니까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임금을 관리를 합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면 예, 돈이 안 남으니까. 예, 그리고 인건비를 많이 주면 그만큼 많이 팔아야 돼요. 그죠? 자, 구성원들을 보다 열심히 하도록 하여 승진으로 유도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즉 승진하면 월급, 급여를 더 올려줄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런 목표를 주고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구성원들로 하여금 보다 큰 목표를 갖고 노력을 기울이도록 독려한다, 동기부여한다. 구성원의 노력을 경영자가 바라는 방향으로 이끈다. 그리고 조직 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목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서는 너무 많이 주고 어떤 부서는 너무 돈을 많이 적게 주고 너무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급여가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근속기간. 당연히 오래 근무하면 돈을 조금 더 줍니다. 더 많이 주려고 합니다.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 일한 지 1년도 안 된 사람하고 일한 지 10년 된 사람, 그죠? 하고 비교하면 10년 된 사람 돈 많이 줘야죠. 그죠? 네. 자, 그 다음 평가 결과 이 사람이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평가 결과.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성과를 냈느냐.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계약을 한 달에 3건을 했어요. B라는 사람은 한 달에 6건을 계약했어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이 훨씬 성과가 좋죠? 그러면은 돈을 더 많이 줘야 되겠죠? 네, 성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수행하는 일이 난이도가 높은 일이냐, 난이도가 낮은 일이냐.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직무를 해요. 일을 해요. 예. 그 사람을 돈을 많이 줘야 되겠어요? 아니면 청소하는 사람 돈을 많이 줘야 되겠어요? 인공지능 개발하는 사람 돈을 더 줘야 되죠? 왜 더 어려운 일이니까. 예. 청소는 아무나 할 수 있잖아. 그죠? 그죠?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은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하는 일에 따라서 급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학력이나 경력도 영향을 미쳐요. 예. 예를 들어 중학교 미들스쿨 나온 사람하고 예. 대학원 졸업한 사람하고 예. 누구 연봉을 많이 줘야 돼요? 그렇죠. 대학원 졸업하면 많이 줘야지. 그리고 한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하고 우즈벡 현지에서 대학교 나온 사람하고 예. 물론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한국 회사에 들어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예, 더 유리하죠. 자, 노동조합도 영향을 미쳐요. 노동조합이 예, 단결을 해서 연봉도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협상, 사측, 회사 측하고 노조가 협상을 하는 거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질 수 있죠. 경쟁사, 경쟁사가 돈을 더 많이 준대. 그러면은 우리 회사도 돈을 더 올려주려고 해요. 왜? 경쟁사에서 돈을 많이 주면 여기서 사람이 빠져나가니까. 그죠? 그래서 경쟁사가 돈을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에 따라서 예, 영향이 미쳐진다. 사회 환경. 사회 환경은 뭐냐면 요즘 이제 근로자 복지라든지 최저임금 이런 거 맞춰줘야 됩니다. 라고 이제 그런 사회적인 그런 합의가 되니까 이 기본급이 최저 시급이 올라가고 있죠. 이게 사회 환경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회사의 규모, 회사가 작은 회사는 아무래도 돈을 많이 주기가 힘들어요. 큰 회사는 돈을 줄 수 있는 여지가 더 많기 때문에 연봉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더 높습니다. 사업의 유형, 어떤 사업을 하느냐, 예를 들어 이제 시장에서 떡볶이 파는 사업과 인공지능 사업을 하는 거는 사업의 형태나 규모나 돈을 벌 수 있는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사업 유형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치고요. 수익성, 돈을 얼마나 잘 버는 비즈니스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급여도 차이가 날 수가 있죠. 방침, 그러니까 CEO 또는 그 회사의 오너가 예, 회사에 돈을 적게 남기더라도 직원들한테 최대한 많이 나눠주려고 하면은 보상 수준이 올라갈 거고 예. 사장이 많이 먹고 직원들은 적게 주려고 하면 급여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임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직을 해서 임금 협상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임금 수준과 임금 구조. 그래서 기본급이 있다 말씀드렸죠. 기본급. 기본적으로 받는 급여. 그래서 기본급이라 그래요. 개인의 직무에 따라서 지급하는 실제 임금액의 평균치를 얘기하고요. 직급과 연수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 기업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되는 급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급을 회사에서는 가능한 한 많이 안 올리려고 합니다. 차라리 상여금을 더 주더라도 기본급을 최대한 좀 낮추어서 유지를 하려고 그래요. 기본급은 한번 올리면은 이게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급은 최대한 안 올리려고 많이들 해요. 자, 그다음 능력과 직책급. 직책급은 어떤 직책, 일, 롤을 맡느냐, 역할을 맡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팀장하고 팀원 있으면은 팀장한테 돈을 더 줘야 돼요. 팀원한테 돈을 더 줘야 돼요. 팀 리더 or 팀 멤버. 팀 리더. 그렇죠. 팀 리더가 더 신경도 많이 쓰고 책임도 많이 지고 하니까. 예. 자, 그다음 능력. 같은 부장, 차장 같은 직급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더 성과를 잘 내느냐,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돈을 더 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임금 시스템, 예, 그러니까 급여 시스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임금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임금 시스템에는 기본급, 능력급, 직책급, 상여금, 성과급, 이익 배분급, 시간 외 수당, 인센티브, 연차 수당, 복지 혜택, 기타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전부 합쳐져서 임금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승진을 하거나 다른 직책이나 직급으로 이동을 하거나 예,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를 하거나 명예퇴직하거나 희망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지급되는 금전적인 보상 체계를 이제 또 갖고 있어요. 각 회사마다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연봉제는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 업무 성과에 따라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매년 연봉 협상이라는 것을 합니다. 자, 어쨌든 연 단위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나눠서 주는 거예요. 급여 형태로. 자, 인적 자원 개발. 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라고 하죠. 인적 자원 개발의 최종 목표는 구성원의 역량 개발과 업무 개선을 통해서 결국 성과 향상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경영 활동에 추구하는 바는 성과 향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과가 뭐예요? 성과? 성과? 성과가 뭐예요? 안바로 성과가 뭐예요? 성과? 성과. 성과. 몰라요? 몰라요? 한국어 공부 더 많이 해야 되겠어요? 성과. 성과, 성. 예, 퍼포먼스, 얼마나 일을 잘 해냈느냐, 일한 결과, 예, 예. 내가 공장에서 오늘 뭘 조립을 하는데 100개를 조립했어요. 그럼 그게 내 성과예요. 100개 조립했다, 100개 만들었다. 네?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 기준이 되는 결과, 일을 한 결과. 예, 내가 일한 결과가 성과예요. 자, 내가 하루 종일 공부를 했는데 단어를 3개밖에 못 외웠어. 한국어 단어 3개밖에 못 외웠어. 그럼 성과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그죠? 예. 하루 만에 내가 책 한 권을 다 읽었어. 책 한 권, 한국어 책 다 읽었어. 그거하고 하루 종일 책 한 페이지밖에 못 읽었어. 그럼 성과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예. 자, 여기 지금 우리 안바르가 몇 학기째예요? 4학기? 예. 그럼 지금 한국어 성과가 낮은 편이에요? 높은 편이에요? 뭘 잘하지? 예. 지금 벌써 4학기나 됐는데 성과라는 말을 모를 정도면 한국어 성과가 낮은 거예요. 예.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예. 이제 졸업을 곧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졸업해야죠. 예. 그러니까 졸업하기 전까지 열심히 해야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은 소중한 거죠? 예. 한 번 지나가서 시간이 돌아오나요? 아니죠? 예.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 같이 젊은 시절은 더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나이가 70, 80 들어서 하루하고 20대 때 하루하고 어느 게 더 소중한 시간이에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루하루 열심히 사세요. 네, 화이팅! 네. 자, 인적자원 개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훈련입니다. 교육 훈련이 뭐예요? 교육을 하는데 네. 교육은 education, 예, 맞습니다. 훈련은 training, 네. education and training, 교육 훈련. 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 받고 있죠? 네. 그리고 훈련은 뭐예요? 훈련은 뭐를 훈련, 트레이닝이라 그래요? 자, 운전할 줄 아는 사람, 운전. 자, 운전 하는 방법 안다고 해서 운전 잘하나요? 운전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운 다음에 많이 연습해야죠. 그죠? 그게 훈련이에요. 트레이닝. 예.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엽기를 들어. 그죠? 그 엽기 드는 방법, 알았어. 이거는 훈련이 아니에요. 매일 꾸준히 해서 실력이 향상되는 게 훈련이에요. 숙달, 마스터리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훈련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교육을 하는 이유는 구성원들에게 배우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그렇죠? 학습에 도움이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 습득해야 될 기술과 기능이 복잡한 경우에는 단계를 나눠서 세분화해야 되고요. 자, 피교육자에게 훈련의 성과를 피드백시키고 학습 결과로 나타난 부족한 점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교육훈련 방법에는 현장 학습, 연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온라인 교육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경력 개발, career development. 경력이 뭐예요? 경력. 노력이랑 똑같아요. 경력이 뭐예요? 경력. 경력. 자, 그 일을 몇 년 했냐? 그동안 무슨 일을 해왔냐? 만약에 가비에 있으면 그 10년 동안 많이 계속하면 그거는 경력이 많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 익숙하면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익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 생각에 자, 많이 오래 하는 것도 경력이지, 그것도 경력인데, 네, 다양한 일을 하는 것도 경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해봤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경력을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인터뷰, 면접하러 갔어요. 그죠? 그동안 뭐 해봤어요? 보니까 대학교 나와서 그동안
한 게 없는데 그랬더니 아르바이트만 했어요 하는 경력하고 예, 회사에 A 회사에서 3년, B 회사에서 3년 다녔어요 하는 거하고 어느 경력이 괜찮은 경력이에요? 아르바이트 경력이에요? 아니면은 정규직이에요? 그렇죠. 올해 그냥 잡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경력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예. 아르바이트만 주구장창 하는 거는 경력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예. 최소한 인턴이라도 해야 경력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깜빵에 갔다 왔어. 예? 감옥, 깜빵에 갔다 왔어. 그러면은 좋은 경력이에요, 나쁜 경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을 잘 지키고, 예, 그런 것도 중요한 경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